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지난 2강에 걸친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의 주 교재는 계산문제 입김창 28개 테마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최소 계산문제 10문제 중에서 6문제 이상 맞추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강 이후에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강의를 차근차근 반복해 주시면 우리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강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균형값 구하기입니다. 균형값 구하기 문제는 매년 시험에 꼭 기출 문제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균형값 문제는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테마와 달리 종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요 공급 곡선과 관련된 경제론에서는 무조건 균형값 구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 균형 상태에서 수요 함수는 P는 200 빼기 EQD, 공급 함수는 EP는 40 더하기 QS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이때 2배로 증가를 한 경우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과의 차액은 얼마인가요? 네, 예전에 뭐 한 10회에서 20회 사이, 뭐 30대 초반까지겠죠. 그때는 균형값 구하기, 수요 함수가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공급 함수가 만나는 균형점의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균형 수량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해서 한 번에 균형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하면 최근에는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든 수요 곡선이 이전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수요의 증가 혹은 수요의 감소 혹은 공급 곡선이 또 우측으로 이동해서 수요 공급의 증가, 좌측으로 해서 공급의 감소. 그렇게 균형의 이동이 있었을 때 새로운 균형값과 기존의 균형값의 차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는 P는 200 빼기 EQ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P는 형태로 수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QD는 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변환을 하는 연습을 해보면 네, 문자 EQD가 있는 오른쪽에 있어요. 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는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이동 가니까 빼기 EQD는 더하기 EQD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0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고 왼쪽에 있었던 P 앞에는 더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EQD. 그래서 수요 함수를 다시 쓰면 200 빼기 P에서 가로로 묶고 이 앞에 2가 곱하기 2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는 나누기 2가 됩니다. 나누기 2라는 얘기는 200하고 P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0 나누기 2 빼기 2분의 P.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00에서 2를 나누니까 100, 2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를 다시 쓰면 QD를 고치면 100 빼기 2분의 P가 되겠죠. 네,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의 수요 함수가 2배로 증가했으니까 기존의 수요 함수는 이랬지만 새로운 수요 함수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QD가 2배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앞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오른쪽도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2배를 해주면 100 곱하기 2니까 200이 나오고요. 2분의 P가 곱하면 P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수요 함수는 다시 써보겠습니다. 기존의 수요 함수 QD는 네, 100 빼기 2분의 P. 그 수요 함수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새로운 수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네, 200 빼기 P로 변환이 된 거죠. 그러면 기존의 공급함수 다시 공급함수도 고치면 40QS인데 네, 이 공급함수는 정리하면 왼쪽 오른쪽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40 빼기 2P가 되겠습니다. 네. 2P는 그대로네요. 네. 그러면 2P에서 40이 이사를 가니까 2P 빼기 40이 되겠죠. 2P 빼기 40이 됩니다. 네. 기존의 수요함수, 새로운 수요함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수요함수와 새로운 기존의 공급함수가 만나서 그래서 균형점을 구하고 이번에 새로운 수요함수가 만나서 균형점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풀어서 이쪽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써봅니다. QD는 100 빼기 2분의 P, QS는 2P 빼기 40. 네, 우리는 균형이라는 것은 QD와 QS,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을 어느 특정의 값에서 일치하게 되는 점을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QD와 QS가 일치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식들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다시 쓰면 100 빼기 2분의 P는 2P 빼기 40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항 정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 연산 연습 1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항 정리가 잘 모르시겠다 한 분은 꼭 1강을 들어주시고요. 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은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는을 기준으로. 그러면 100 빼기 오른쪽에 있는 빼기 40이 왼쪽으로, 는의 왼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러면 빼기 40은 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더하기 4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P에 이 왼쪽에 있는 빼기 2분의 P가 오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2분의 P 더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을 계산했을 때 140, 오른쪽 계산하면 2분의 5P가 됩니다. 자, 2분의 5P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면 2P는 2분의 4P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네, 4 나누기 2 하면 2가 나오니까요. 네, 거기에서 2분의 P를 더하게 되면 여기다가 2분의 P를 더하는 거니까 2의 P가 4P의 P, 5P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요거를 다시 고쳤으면 140은 2분의 5P가 정리가 되고요. 왼쪽 오른쪽을 한번 바꿔서 계산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P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P는 요 2분의 5 자리를 바꿔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140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P 앞에 5는 곱하기 5인 거고 2는 P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140 나누기 5 곱하기 2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5분의 2 표현을 하면 그래서 분모 분자 분수가 앞에 있을 때는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곱해준다. 네.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네. 약분을 하면 5 20 28 곱하면 2, 6, 12에 56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P는 56. 그러면 여기 P 균형값은 56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 그 상태에서 균형 수량은 얼마인가요?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편하겠죠? 2 곱하기 56에서 40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2, 6, 12에 112에서 40이니까 맞나요? 2, 6, 12, 112에 40이 맞네요. 그러면 60, 72가 되겠네요. 72.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수요함수와 기존의 공급공수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짝이 바뀝니다. 수요함수 QD는 200 빼기 P, QS는 이 P-40 그대로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 함수만 바뀌는 거죠. 이 경우에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라. 네,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해요? 네, 수요 함수가 새로운 균형 변화 후에 수요 함수와 만나서 균형이 되려면 왼쪽 QD와 QS가 일치하니까 마찬가지 또 한 번 계산합니다. 오른쪽 200 빼기 P라는 식이 이 P 빼기 40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것을 또 이항 정리를 통해서 풀어보면 네, 왼쪽 빼기 40이 오른쪽으로 이사 오는 게 편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2P는 그대로 쓰고 왼쪽에 빼기 P가 는 등호 오른쪽에 가니까 더하기 P로 바뀌고 왼쪽을 계산하면 240은 3P가 됩니다. 다시 써봅니다. 3P는 240 마찬가지죠. 왼쪽 오른쪽 바꿔놓으면 네, P는 곱하기 3이니까 240을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80 네, P가 80일 때 Q는 얼마 나오나요? 네, P 값을, 나온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아, 여기다가 대해도 마찬가지고요. 200 빼기 80은 160이 나오겠죠. 네, 160이 나오겠죠. 따라서, 네, 이제 답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P가 기존에는 56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80으로 바뀌었죠. 네, 요렇게.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게 우리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 기존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새로운 균형 가격 네, 80에서 네, 56 차감하면 네, 24가 정답이 되겠죠. 네. 자, 이와 같은 형식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점이 새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균형값이 달라지나요? 균형값의 차익을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시장 수요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인구수가 2배로 증가했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수요의 증가 요인입니다. 증가 요인이니까 수요 함수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결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수요 함수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수량은 또한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미 배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이론의 지문 관련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실제 값을 구해봄으로써 그 이론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네, 계산 문제 익힘장 테마 3번 기본 문제는 자세하게 또 이렇게 풀이가 있으니까 그 계산 문제를 그대로 한번 계산 풀이를 그대로 한번 써보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회사를 가리고 한번 풀어보시고 두세 번 반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응용 문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응용 문제가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기본 문제와 달리 이번에는 공급 함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공급 함수가 변화 전에는 Q는 30 더하기 P였는데 변화 후에는 30 더하기 2P로 바뀌었네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함수가 변화가 되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균형과 균형 수량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수요 함수와 기존에서 수요 함수 Q는 150 빼기 2P와 공급함수 변화 전에 3 더하기 P와 두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균형값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예, 왼쪽 균형에서는 왼쪽 QD와 QS가 일치하니까 오른쪽 식끼리 일치한다. 다시 써보면 120 빼기 2P는 30 더하기 P가 되겠죠? 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끼리 네, 이번에도 150에서
더하기 30이니까 왼쪽으로 이사 오는 게 낫겠습니다. 빼기 30은 P 더하기 2P가 오른쪽으로 이사를 가면 더하기 2P. 따라서 120은 3P, P 균형 가격은 40이 나오겠네요. 네, 균형 가격 40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어차피 균형 수량은 일치하게 나오니까 밑에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30 더하기 40을 하게 되면 70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 전 수요함수와 만나서 균형 가격은 40, 균형 수량은 7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40, 7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과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함수는 QD는 150 빼기 2P로 그대로 있었는데 변화 후에 공급함수가 달라졌죠. 공급함수가 30 더하기 2P로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 수요량과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오른쪽끼리 또 일치하게 된다. 식을 바꿔서 쓰면 네, 152 빼기 2P는 30 더하기 2P가 나오게 되죠. 네, 이것도 정리하면 150에서 30이 왼쪽으로 오면 빼기 30, 2P에다가 오른쪽으로 2P가 이사를 가게 되면 2P 더하기 2P. 따라서 120은 4P. 다시 쓰면 4P는 120. 따라서 P는 120을 4로 나누는 거죠. 예, 120 나누기 4 하면 당연히 예, 금방 30이 나오겠고요. 이 30 균형값, 새로운 균형값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그때 균형 수량값이 나오겠죠. 30 더하기 2 곱하기 30. 2, 3은 6, 60에다가 30을 더하면 9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40에서 30으로. 네, 그 다음 균형 수량은 70에서 9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9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 네, 여기는 수량 Q, 네, 여기는 0의 값을 표현하겠죠. 기존에 공급함수, 수요함수 다 있으니까 수요함수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네, 수요함수 이 상태에서 수요함수를 그리려면 지난 우리가 1교시 1강 총수입 그 다음에 시장 수요함수 계산을 하면서 수요함수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P가 먼저 0일 때 Q 값을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겠죠. 150. 이번에는 Q 값 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 P 값을 구하면 0은 150 빼기 2P니까 네, 150은 2P. P는 어떻게 되나요? 75로 나오겠죠? 예, 150의 절반 값인 75. 예, 그때, 균형 수량은 0이니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수요 함수 QD는 150 빼기 2P. 그 다음, 네, 기존의 공급 함수는 QS, 네, 30 더하기 P입니다. P 대신에 0 집어넣으면 Q는 30이니까요. 예, P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Q는 30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 P 대신에 만약에 1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 집어넣으면 40이 되겠죠? 네, 40 P 더했을 때 40. 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요거 이 직선 이 공급 곡선의 이름은 QS는 30 더하기 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바뀐 거, 네, QS2는 30 더하기 2P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QS는 30 더하기 2P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P를 0으로 집어넣으면, 네, 마찬가지 요 점서부터 출발하겠죠. 만약에 P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P 값이 10일 때, 30 더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50이 나오죠? 네, 여기 40이 아니라, 예, 50이 될 겁니다. 50.
50. 그 점을 지금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노란 선 이름이 네, QS는 30 더하기 2P가 되겠습니다. 하얀 선 이름은 네, QS는 30 더하기 P.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가격은 균형 가격은 네, 이렇게 흰 점 여기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노란 점으로. 가격은 균형 가격은 하락했네요. 균형 수량은 증가했네요. 예,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로는 다 해보니까 네, 가격이 균형 가격이 40원에서 바뀌었죠. 네, 40원에서 3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40원에서 30원으로. 네, 균형 수량은 어떻게 됐나요? 70에서 90으로 증가했죠. 네, 70에서 90으로 증가했어요. 그림은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꼭 그려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기울기가 변화해서 이동을 한 거죠. 여하튼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네, 이론적으로도 맞겠죠.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네,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양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응용 문제는 꼭 직접 풀어보시고요. 이번에 작년 10월 말에 시험이 있었던 34회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균형의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값 구하시오. 기존 균형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러한 유형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꼭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지역 문제를 보시면 A지역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는 빼기 QD 더하기 40이었다. 공급함수는 P는 3분의 2 QS 더하기 20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변했다. P는 3분의 2 QS 더하기 10으로 변화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문 형태로 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균형값을 다 구한 다음에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겠죠. 네,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변화 전 수요함수 네, P는 빼기 QD 더하기 40. 이 수요함수가 변화했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변화 후에 수요함수는 마이너스 공급함수가 수요함수는 그대로고 공급함수가 바뀌었네요. 네, 다시 써볼게요. 네, 공급함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급함수는 P는 3분의 2 QS 더하기 20이었어요. 이 공급함수가 바뀐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P는 3분의 2 QS 더하기 10으로 변화했어요. 그럼 수요함수는 그대로니까 네, 이렇게 두 커플이 만나서 가격,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렇게 또 새로운 커플 만들어져서 균형 수량, 균형 가격 서로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죠. 네, 한번 계산을 풀어보면 일단 왼쪽 변화 전의 균형값을 구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QD는 QS는 놓고를 연습을 해봤는데 어차피 P는 왼쪽 같으니까 오른쪽 길이 같다고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꼭 QD는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와서 해설을 하면 P는 수요함수 네, 빼기 QD 더하기 40은 어떻게 해요? 네, 3분의 2 QS 더하기 20입니다. 균형 상태에서는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것은 네, 균형 수량과 균형 수요량과 균형 가격은 공급량은 일치하기 때문에 전부 다 Q로 통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값은 Q는 Q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모으게 되면 40 빼기 20
여기 더하기 20이 왼쪽으로 이사를 오는 게 낫겠죠? 3분의 2 Q 더하기 빼기 Q가 오른쪽으로 와서 더하기 Q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왼쪽은 40 빼기 20이니까 20이 나오고요. 예, Q는 다시 고치면 분모가 3일 때 네, 3분의 2Q 더하기 3분의 3Q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Q와 3Q를 더해서 3분의 5Q가 됩니다. 네, 그러면 Q는 3분의 5Q는 20이니까 여기에서 Q 값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20 곱하기 분모 분자를 서로 바꿔서 곱해준다. 그러면 5, 4, 20, 12가 나오겠네요. 네, 균형 수량이 플러스 12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나요?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빼기 12 더하기 40이니까 네, 28 플러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변화 전 균형 가격은 28. 변화 후 전의 균형 수량은 더하기 12. 네. 자, 이번에는 새로운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값을 구해야 되니까 새로운 커플은 이렇게죠. 네. 따라서 왼쪽 같기 때문에 오른쪽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40 빼기 10 더하기 10이 왼쪽으로 와서 빼기 10이 된 거죠. 3분의 2 Q 더하기 네, 더하기 Q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급함수와 수요량 균형 상태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은 균형 상태에서 일치하니까 Q로 다 바꿔주는 거죠. 네, 오른쪽을 정리해 볼게요. 3분의 2Q 더하기 3분의 3Q. 네, 이것은 3분의 5Q가 되겠네요. 네, 왼쪽을 정하면 40 빼기 10이니까 30. 정리하면 30은 3분의 5Q가 됩니다. 네, Q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예, 이게 왼쪽으로 갔을 땐 30 곱하기 5분의 3.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곱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약분되면 6이 되고 6, 3, 18 나오겠네요. 네, 이 Q 값이 나왔으니 또 우리는 P 값을 구해야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예, 수요 함수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40은, 네, 22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보면, 균형 가격은 22 플러스, 균형 수량은 18 플러스. 그러고 보니까, 네,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28에서 22로 6만큼 감소했고, 그 다음에 균형 수량은 12에서 18만큼, 6만큼 증가했습니다. 네, 가격은 6만큼 감소, 양은 6만큼 증가. 네, 그것을 이제 지문에서 찾아보면 될 텐데요. 예, 지금 보니까, 네, 여기 한번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은 6만원, 제곱미터당 6만원만큼 하락하였다. 네, 가격이 6만큼 하락하였죠? 네, 그러면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은 좀 걸려요. 개념, 일단 먼저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 변화에 따른 균형 값을 2번 계산하는 것을, 반복을 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내년에도 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출제될 유형이니까요. 네, 중요한 문제로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강을 또 마쳤습니다. 우리 공부는 선택, 집중, 그리고 반복을 하면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